다음에 전자공시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전자공시를 뭘 봐야 되고,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될까? 책에도 적어놓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것도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CT 스캐너입니다. CT 한번 찍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한번 찍어봤는데, CT를 찍으면,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사선으로 이렇게 입체 단면을 찍게 되죠. 근데 CT는 찍을 때는 단면이 찍혀요. 단면이 찍히고 그 단면이 연결돼서 입체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 3D 여기 보시면 나오죠. 3차원의 입체 영상을 얻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의사가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공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전자공시를 뭐 유튜브나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공시는 투자에 절대 도움이 안 돼. 전자공시 보고 투자하면 패가 망신해.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 거냐? 이 CT를 단면만 봤다는 거죠. 이 단면을 본 다음에 CP에서 단면만 보면은 문제가 없는 부분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서 판단한다 그러면 실패하겠죠?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이 한 단면만 보고서 난 좋다고 판단하거나 이 단면만 보고 안 좋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는 입체적으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지난 공시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뉴스나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 내용을 통해서 아니면 경쟁 구도 이런 걸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 회사가 판단이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잖아요. CT도 보면 이 입체적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걸 판독하죠. 판독한 다음에 의사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치료법을 결정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공시도 이 CT처럼 공시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실제로 입체로 구성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까지 간다는 거죠. 그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단면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 많고 그다음에 요 이체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CT가 찍은다 그러면 이렇게 단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단면 하나만 보면 뭐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예요. 전자공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는 예인데, 재롱전기가 제 블로그에서 5월 정도에 아마, 22년 5월에 아마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때 재롱전기를 어떻게 3D로 구성을 했었냐면, 이거 보시면 22년 4월, 4월, 3월, 3월, 1월, 12월 이렇게 공시들이 쏟아지는데, 그 이전에는 공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공시가 없다가 갑자기 이때 공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 이전에 10년치 공시를 봤는데 공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오는 공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요게 그 규모를 보니까 70억, 70억, 60억, 80억, 200억, 50억, 90억.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큰 수주들이 이렇게 쏟아진다는 건, 아, 이 회사에 진짜로 뭔가 이슈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였고, 또 종료일을 보니까 21년부터 22년, 7월, 9월, 12월. 요 세 건만 하더라도 22년에 다 끝나는 거죠. 23년 2월까지니까 이것도 보면 대부분 22년에 매출이 잡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에 대부분 매출이 잡혀요. 그런 매출들이 쏟아지는데 재룡전기의 매출액은 500억이 안 되는 회사. 근데 500억이 안 되는 회사가 기존에 수주가 없었는데 신규 수주가 들어왔고 이 신규 수주가 지금 다 수출이란 말이에요. 아메리카 쪽이잖아요. 미국 쪽이니까 이 미국 기반의 수출에서 뭔가 이슈가 생겼다. 근데 그 수주의 규모가 전년도 매출보다 크다. 근데 그 전년도 매출보다 큰 규모의 수주가 올해 많이 잡힌다. 그러면 실적이 갑자기 좋아질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인가를 왜를 찾은 거잖아요. 왜? 이거 궁금한데? 근데 이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를 파고들었을 때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보면 결국은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 회사가 변압기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한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는 분산 발전이니까 여기에 전력 기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였죠. 생각해 보세요. 원전 같은 경우나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대규모 발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수용과까지 연결해주는 그냥 변압기랑 전선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분산 발전, 신재생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발전소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변압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돼야 되니까 변압기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연계된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변압기 쪽이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변압기가 좋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재롱전기는 주가가 23배 올랐다, 바닥에서. 제가 확인했던 주가가 한 5천 원대였으니까, 거기에서도 거의 한 15배, 20배 정도는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입체적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입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판단을 하고, 이 이상한 포인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투자 스킨 자체를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신 시스템 같은 게 기억나세요?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책에서 본 분 많이 계실 텐데 여기에서 제가 수주 때문에 대규모 수주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신규 수주가 나왔죠. 기억나세요? 자동차 원래 이 회사가 자동차 그 전용 설비, 자동화 설비를 하는 업체인데 2차 전지 장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 장비가 전년도 매출만큼의 수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숨에 매출이 점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점프하게 됐죠. 근데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차트 보면 쉬어요. 그 다음에 주가 못 갑니다. 왜? 이거는 이례적으로 올라간 거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점프업 할 거라는 기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점프한 주가가 유지도 못 되고 약간 좀 빠지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재룡전기는 어땠냐면 계속해서 수주가 좋아졌잖아요.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적도 더해지는 여기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 자체가 갑자기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요때 오른 건 AI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AI 된 세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새로운 모멘텀까지 붙었으니까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신 시스템은 2차전지가 오래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레벨업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매크로를 보고 시장이 어떤 걸 강하게 보는 건지를 제가 확인한 이유는 주도주나 테마주를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기업이 뭔가 변화가 있는데 이 회사가 포인트가 있을까? 라는 걸 점검하기 좋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공시를 보거나 투자를 할 때 가시 투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점과 점을 연결하면서 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와 공시의 어떤 포인트들을 연결을 하면 우리가 하나의 선을 만들어서 투자의 기준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선과 선을 연결해서 하나의 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령정의가 있었다고 했을 때 아까 재령정의만 본다 그러면 재령정의의 공시를 통해서 추적 포인트를 뽑아낸 건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선을 재령정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재령전기와 HT 핸들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면이 만들어집니다. 면이 만들어져. 이 면 가지고 이게 정말로 산업 자체가 변화되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입체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경제 상황과도 맞물려 보고 실제 정책 상황과도 맞물려고 그게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밸류도 싸. 그러면 이걸 입체가 돼서 이 입체가 구성됐을 때 이걸 투자 판단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충분히 싸. 그럼 투자하게 되는 거죠. 이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공시라고 하는 아니면 뉴스라고 하는 이 점과 점들을 연결해서 입체를 잘 구성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 투자를 잘합니다. 점만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능력치를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정말 나중에 많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점을 계속 찾는 연습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 점들을 연결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몫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산업을 제가 커버할 수는 없어요. 매크로와 모든 산업을 다 공부해서 나는 모든 걸 알아야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투자하시는 분 중에 이게 개인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면은 아예 뭐 업계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직장인이시거나 아니면 가정주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활동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그 투자에 할애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입체를 만들면서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입체를 만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아는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두산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하셨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공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뭐 얘기 드린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집에서 막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고 학교에서 배우면 그걸 바로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봤어야 됐지? 뭘 보면 좋지? 어떤 걸 과정을 참고하면 좋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고 개선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많이 해봤으니까 두산이라는 케이스를 봤을 때, 아,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게 어떤 케이스였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익숙해지는 과정들은 이런 온라인 강의에서 또 긴 강의가 될 거거든요. 아마 뭐 3시간씩 6번 타임이니까 18시간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시간은 적어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해보려면.